자, 그 다음 주제를 보면 130쪽에 쌍가로 5번 맨 위에 사무관리라고, 공법상의 사무관리. 자, 이거는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고, 우선 사무관리라는 게 뭐냐, 또는 사무관리 행위라고도 그렇게 말하는데, 동그라미 1번 밑줄 칠 거 없이 읽고 지나가자. 사무관리 행위란 자기가 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의 사물을 관리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법적인 의무가 없는데도 해주는 거야. 그런 행위를 사무관리 행위라고 말한다, 그죠? 동그라미 2번 그냥 읽어보면 원래 민법상 뭐 택배 물건을 이웃이 대신 받아서 전달해 준다든지 그거 해줘야 될 의무는 없는데 그런 거, 그죠? 읽고 지나가자. 자, 우리 행정 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는 시험에 쓰이는 건 예만 쓰여. 공법상 사무관리 예로 들어지는 거. 그래서 뭐 의에서 동그라미 1번 뭐 밑줄 치고는 아니고 뜻은 알아둬야, 머릿속으로 뜻은 알아둬야 예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무관리는 국가 측에서 하는 사무관리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 측에서 하는 사무관리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 2, 3, 4번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이 사무관리의 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특별히 뭐 설명은 생략하겠어요. 예, 체크하고. 근데 적용 법규 별 논점은 없어요. 우리 행정법에 특별한 규정 없다. 없으면 민법의 규정을 따르고 등등 하는 거야. 읽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판례도 써놓긴 써놓지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나 밑에 130쪽에 공법상 부당이득 있지? 요건 중요해. 부당이득은 우선 부당이득은 사무관리하고는 좀 구별해야 될 거야. 자, 부당이득은 동그라미 1번 의의 동그라미 1번 거기에 중요하더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가 가져야 될 아무런 법적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노력이나 돈으로 이득 얻는 거 있지? 그래서 읽어봐.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는 뭐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노력 또는 노동력,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뭐 동그라미 2번 쭉 읽어나가면 원래 민법에 있는 제도야.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예가 들어본 사람은 뭐라 그랬어? 남의 통장에 입금을 잘못 시킨 경우, 그죠? 내가 누구한테 돈을 입금을 해줘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 계좌번호로 잘못 입금을 했어. 그러면 그 통장 주인이 지가 가져야 될 아무런 법적 이유가 없잖아. 근데 그 사람은 통장에 입금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지? 근데 이러한 부당이득 문제는 우리 공법적 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도 공부해 놓을 것, 그죠? 뭐 쉬워. 동그라미 1번 뭐 세금이라든가 거 잘못 납부했지? 과오납. 여기서 잘못 납부했다는 건 안 내도 될 걸 납부를 했다는 얘기지? 그럼 국가가 만약에 받았으면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거지. 응? 그지? 그다음에 2번도 국가가 뭐야? 땅을 이용하고 있잖아. 땅 이용하는 만큼 말하면 뭐 임대료에 상당하는 돈을 이익을 얻고 있는 거지. 응? 3번도 2, 3번 비슷한 거고, 그지? 그럼 여기서 1, 2, 3번은 국가 측이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거고, 응? 4번, 5번은 뭐야? 개인이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거야. 응? 자기가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돈보다 더 많이 받았다든지, 그죠? 응? 우리나라 이제 사회복지제도 많이 되면서 뭐야? 이게 이제 일정한 뭐 소득이 얼마 이하, 재산이 얼마 이하한 사람만 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돼서 무슨 정부로부터 매달 뭐 보조금 받고 해야 되는데 재산도 많으면서 뭐 허위로 신청해서 보조금 받는 거, 그럼 들통나면 그거 부당이득이지, 그죠? 그런 거. 그래서 뭐 4번 공무원이 받아야 될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았다든지, 그죠? 그런 4번에 5번에 보면 자격 없는 자가 연금을 받아냈다든지 그런 거 다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그런 거야. 응? 뭐 공무원들 야간에
연장 근무 안 하고 거짓말했다고, 응? 야간 수당 이거 막 거짓말하고 타내고, 그지? 그런 거 있잖아. 응? 응. 그래서 그 알아두고, 그죠? 자, 적용 법규는 별 논점이 없어. 우리 행정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부당이득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뜻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뜻을 물어보는 일은 없어. 이해하고 예를 체크한다. 그러면서 위에 사무관리의 예와 부당이득의 예, 이걸 구별할 것. 응? 섞어서 문제 낸 적이 있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올라가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중요 논점. 응? 자,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자에 대해서,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잘못 입금을 했잖아, 남의 계좌로.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그 통장 주인한테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 응? 그래서 반환 청구권. 응.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1번 반환 청구권 있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근데 이거 원래 이거 있잖아. 그 내가 다른 사람 통장에 잘못 입금했다. 이거는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라면 이거는 사법 관계지, 민법에 의한 관계. 그러면 당연히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거지. 근데 이건 어떨까? 국가가 아까 말한 대로 세금을 잘못 부과했어. 뭐 이중으로 부과했다든. 그래서 안 내도 되는 걸 냈어. 그럼 뭐야?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그러면 부당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국가의 세금 부과가 잘못된 거지. 잘못된 근데 세금 부과 조치는 권력적인 법 집행 조치, 즉 공법적 원인에 의해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뭐라 그래? 부당이득, 그러니까 공법적 원인에 의해서 생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보는 게 맞고,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판례는 원인에다 초점을 안 둬요. 응? 원인은 뭐 행정법적 원인에 의해서 생겼든 사법상의 원인에 의해 생겼든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다 아무런 법적 원인 없이 생긴 이득을 반환하게끔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똑같다. 그러니 뭐야? 응? 동그라미 1번 읽어봐.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성질. 다수설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공법상의 부당이득은 원인이 공법적 원인에 의해 생긴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인에다 초점을 두고 반환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를 보고 행정소송 중 당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지만 판례는 원인이 중요한 건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법적 원인 없이 생긴 이득이라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이득을 그 결과를 이해관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라는 결과 측면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물어본다. 사건으로 취급해요. 응?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돼. 이거 1번 중요한 거야. 동그라미 1번. 공부하면서 학설과 판례가 입장을 달리합니다. 같이 알아둬야 돼. 학설 입장, 판례 입장. 응? 특히 이제 판례 입장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학설도 꼭 같이 알아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제 행정행위로 인해서 생긴 부당이득. 행정행위와 부당이득의 성립. 이것도 꼭 공부해도 돼. 자, 괄호치고 예를 들어서 세금 부과했고 그에 따라서 세금 안 내도 될 세금을 잘못 납부한 경우, 응? 이때 자, 기억, 니은 차이점이 뭐야? 기억은 국가가 세금 부과한 조치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면 존재하더라도 워낙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인 세금 부과했다면, 그죠? 이게 일단 문제 상황. 세금 부과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인 경우, 이런 문제 상황. 이렇다면 상대방한테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처음부터 안 내도 되는 거였어. 응? 근데 냈어. 납부가 됐어. 그러면 자, 중요한 거. 언제부터 국가는 부당이득을 얻은 게 되는 거야? 납부 받은 순간부터. 국가가 받은 순간부터 국가는 부당이득을 얻은 게 되고, 낸 사람은 납부한 순간부터 반환 청구권이 생겨. 자, 그래서 기억번의 핵심 어디야? 첫째 끝에 납부 시점부터 부당이득이 성립되고 상대방은 반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응? 요게 중요한 거야, 무효일 때는. 반면에 니은번은 어떤 경우에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은 위법인데 무슨 사유? 취소 사유.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 사유. 그러면
세금부과 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효력이 있어요. 세금부과 처분이 취소 사유라면 취소가 되기 전까지 일단 효력이 있는 거야.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상대방한테 세금 내줄 의무가 생겼다는 거고, 그러면 의무 있는 자가 낸 세금은 아직은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은 게 아직 아니야. 그럼 언제부터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은 게 되느냐? 세금부가 취소되고 난 다음부터야. 응? 따라서 여기에 핵심은 니은번에 세제주 끝에 조세부가 처분이 취소된 이후부터 이제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은 게 되고, 낸 사람도 취소된 이후부터 반환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응? 그 기업과 니은의 차이점 알겠어요?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시점과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단 말이야. 기업과 니은 간에. 그죠? 두고. 자, 여기서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3번 언제까지 청구해야 돼? 부당이득 반환해달라고. 뭐 5년입니다. 5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아까 공부했잖아. 응? 5년. 자, 수익자의 반환 범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넘어가세요. 그러면 판례에 몇 개 들어있죠? 공법상 부당이득의 예. 그래서 뭐 1번은 큰 논점은 없다. 2번도 그렇고. 자, 뒤로 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큰 제목이 뭐야? 공법상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예 이렇게 돼 있지? 1번 아주 중요한 판례. 자, 1번에 밑줄 쳐놔서 키워드 부가가치세 관련 법 뭐 이런 거 다 따져보면 결국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줘야 되는. 자, 제목 하여튼 부가가치세라는 말만 나오면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 지급해야 될 의무는 뭐 셋째 쭉 읽어라. 이거는 세 번째 줄 뭐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재산 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그러한 부당이득이 아니라. 자, 부당이득 의무 아니래요. 국가가 이 부가가치세 환급 세금액 지급해야 될 의무는 부당이득을 얻은 거로 부르지 않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아니라 그 바로 밑에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의 의무다. 하여튼 중요한 단어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아니야. 그러면 야, 상대방 부가가치세를 지급해달라고 세금 환급해달라고 청구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다는 말이 되지. 반대로 얘기하면.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라면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되겠지만 이건 그게 아니니까 무슨 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대? 그렇다면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 이 지급 의무가 국가의 의무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아니라 그랬잖아. 그 의무에 대응하여 그 국가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는 건 역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게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게 아니라 그 위에 뜻이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법률이 인정해주고 있는 특별한 공법상의 권리니까 공법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소송, 그중에 당사자송이라는 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요새 거의 빠지지 않고 매 시험마다 출제되고 있는 판례입니다. 왜 그러냐? 이 2013년 요 판례 이전에는 요 똑같은 요 제목 부가가치세 환급해달라고 청구하는 걸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보고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 판례 태도가 변경이 된 거야. 이제는 부당이득 문제로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매우 중시. 다음에 2번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자, 우리 대학 가면 매 학기마다 무슨 기성회비라고 또 학교에서 걷었어요. 응? 그래서 이건 수업료도 아니고, 뭐 기성회비라고 걷어가지고 했는데 이거 나중에 이거 반환 청구 소송에 들어갔었어요. 이거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운 5년 전 거는 못 돌려받습니다만
적어도 5년치는 반환 해줘야 될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어요. 부당이득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저희 뭐 이래 국립대학이 뭐 부가에서 받는 기성회비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런 성격을 가진과 동시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국 뭐야 법에 근거해서 뭐 받는 거다 하면서 결국 마지막 세 줄 국립대학이 수업료와 함께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거 이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게 마지막. 국립대학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단어는 국립대학 기성회비야. 응? 이거 부당이득이라고 인정 안 됐다.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 인정 안 됐습니다. 응? 이거 했으면은 소송했다는 거는 막 이제 크게 나왔었어요. 네. 만약에 이겼으면 뭐 전국적으로 아마 전국의 대학이 반환해야 될 의무가 수백억인가 수천억인가 될 수 있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자 인정 안 됐습니다. 2번 꼭 알아두고 자 그 밑에 행정행위와 부당이득의 성립 관련 판례 아까 읽었던 거 확인해 보자. 자 1번 세금을 잘못 납부한 게 국가의 부당이득이다. 그래서 반환 청구 인정되기 위해서는 뭐야 세금 납부한 것 또는 세금 징수한 게 뭐야 전혀 법률에 근거가 없이 부과됐거나 또는 세금 부과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어야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읽으면 뭐야 세금 부과 징수한 조치가 당연 무효일 때는 납부했거나 징수한 세금이 납부한 순간부터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거고 응? 하지만 셋째 줄 세금 부과 처분의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언제부터 부당이득이 되는 거야? 권한이 있는 기관이 세금 부과 위법이었다고 취소를 해야 그때부터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은 게 되지 취소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부당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얘기잖아. 세금 부과 조치가 취소 사유라면 아직은 세금 부과 조치는 효력이 있는 거고 세금 부과 조치가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이라고 얻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아까 읽은 거 확인한 거지? 여기도 딱 우리가 세금 부과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납부 순간부터 국가는 부당이득을 얻은 게 되고 세금 부과 취소 사유라면 취소해야 부당이득이 되는데 취소 전까지는 아직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응? 그러면 1번이나 2번이나 똑같단 말이야. 2번 어때요? 세금 부과 조치가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라면 상대방이 냈거나 징수당한 금액은 납부 순간부터 국가의 부당이득이 되는 거고. 응? 그 다음에 그리고 반환 청구권은 언제부터 생겨? 납부한 시점부터 반환 청구권도 생기는 거다. 이거지. 2번 판례 그지? 알고 있는 거 확인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3번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번은 자 즉 밑에 거부터 먼저 읽어봐. 넷째 줄 무효인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기관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행정지도를 해서 안 내도 될 자들이 원래는 법적으로는 낼 의무도 없는 자들이 자기네들이 이런 잘못된 행정지도를 받고 납세 의무자로 잘못 믿고 자진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자진 신고 납부 행위가 없어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이 세금 부과 처분을 했고 그래서 세금 낸 자, 조세채무 확정된 경우에 세금을 납부한 자와의 균형을 고려하건대 그 첫째 줄에서 말하는 그 신고 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3번 첫째 줄 납부 의무자의 자진 신고 납부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가 아니란 신고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게 된다. 이런 얘기야. 응? 좀 말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은 밑에 거 무효인 조례 규정의 터잡은 행정지도에 따라 이렇게 있는 거 있지? 그 밑에 판례.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저 뒤쪽에 행정행위에서 공부하는 거와 연관이 있는데 여기서 무효인 조례 규정인데 이미 무효로 판명난 조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행정주도를 했어. 그런데 세금을 냈거든 일단. 그에 따라서 내고 난 뒤에 뭐라고 한 거야? 야, 이 조례가 무효다. 그러면서 이제 싸운 거야. 그런데 나중에 결국 뭐라고 판명 났어? 이 조례가 무효라고 판명이 나왔어. 그러면 그 무효인 조례에 따라 세금 신고하고 세금 납부한 행위는 어떻게 될까? 신고 납부한 행위는 무효라고까지 볼 수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야. 응? 그런 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조금 복잡해. 응? 좀 그 정도로만 해. 응? 3번에 넷째 줄. 잘 나오지는 않는 거니까 그래도 나오긴 나왔어 시험에. 그러니까 그 밑에 거를 위주로 한단 말이야. 응? 밑에 무효인 조례 규정에 터잡은 행정 지도에 따라 그 부분서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133쪽. 자, 원인은 행정법적 원인에 의해 생겼더라도 결국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다는 게 판례라는 거야. 자, 1번이 많이 나옵니다. 1번하고 2번하고 똑같단 말이야. 자, 1번 세금 부과 조치가 무효라는 걸 전제로.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받고 세금은 냈을 때는 몰랐어. 세금 부과받고 세금 냈거든? 그때까지는 몰랐다가 세금 내고 난 뒤에 세금 부과가 무효였다 이렇게 뒤늦게 주장하면서 내가 낸 세금 돌려줘 반환 청구한단 말이야. 그 무슨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야? 세금 부과가 무효라는 주장 전제 하에 내가 낸 세금 부당이득이니까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건 민사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응? 그러면 2번은 세금을 부담금이라고만 바꿔놓은 거지 똑같은 논리란 말이야. 응? 1, 2번 꼭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 3번은 3번 중요. 자 3번 앞머리 이렇게 재야지.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나오지. 그러니까 국가 땅을 허락도 없이 개인이 막 차지하고 이용하다 걸렸어. 이럴 때 부과하는 거 변상금 부과. 응? 변상금 부과 처분. 변상금 부과는 성질이 뭐래? 응? 결국 자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이고 둘째 줄 그 변상금 부과 처분해서 상대방한테 내라고 의무 부과했는데 안 내잖아. 그럼 그 징수하는 권리는 공법상의 권리래. 여기까지가 한 문장. 변상금 부과는 처분이고 부과 처분에 따라 징수하는 권리는 공법상의 권리. 요구하고 또 하나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국가재산을 소유한 자로서 가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사법상의 채권. 응? 야 그러면 이거다. 국가재산을 허락도 없이 국가 땅을 마음대로 차지하고 이용하다 걸렸어. 그러면 국가는 둘 중에 하나 청구할 수 있어. 어떻게 청구할 수 있어? 변상금을 부과해서 거둘 수도 있고 징수할 수도 있고 대신에 원래 정상적으로 계약 맺고 매달 얼마씩 임대료 쓰기로 계약 맺고 썼다면 임대료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금 안 내고 쓰는 거니까 얘가 그만큼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는 거야. 상대방 국민이.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너 임대료 같은 것도 안 내고 너 써왔으니까 너 임대료에 상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자 3번의 시작머리는 성격이 다른 권리라는 거지. 응? 법적 성격이 다른 권리. 이해됐어요 일단? 그러면 또 어쩌고저쩌고 해서 또 목적도 다르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밑에 내려오면 중간에 이제 밑줄 변상금 부과 징수하는 권리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성질이 다른 거다. 위에서 얘기했잖아. 성질이 다른 거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 땅을 무단으로 점거 이용한 자 적발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응? 변상금 부과 징수권한 행사하는 거와 별도로 구할 수 있어. 국유재산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할 수도 있다. 응? 따라서 이러한 변상금 부과 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동일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같이 두 가지 권리가 같이 존재해. 응? 그러면 어떻게 돼? 국가는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하는 거지. 응? 두 가지 권리는 같이 병존하게 되고 하나를 청구해서 다 받아내면
다른 권리는 없어진다는 얘기지. 응? 같은 금액이니까. 자, 어쨌든 자, 밑줄 친 분만 잘해도 돼. 자, 국가 재산을 허락도 없이 개인이 막 국가 땅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적발했다. 국가는 변상금이란 걸 부과 징수할 수도 있고 부당이득 반환해라 하고 청구할 수도 있고, 응? 둘 다 청구할 수가 있다. 응? 그래서 둘은 성질이 다른 권리라서 다른 권리다. 따라서 뭐야? 법적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국가는 변상금 부과 징수권 행사하는 거와 별도로 뭐야? 인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낼 수도 있다. 다만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청구해서 다 받아내면 나머지 권리는 소멸하게 되는 거다. 어쨌든 국가는 둘 중에 아무거나 청구를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 이미 그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쯤에까지 해서 지금 나왔으니까 매우 중시. 그러면 야, 우리 3번을 공부했으면 4번은 같은 논리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인천시 소유 땅 공유 재산을 누가 무단으로 점거 이용하다 걸렸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런데 그러면 변상금 부과 처분할 수도 있지? 인천시가 그 변상금 부과 처분을 했대. 그래서 상대방이 돈을 냈대, 변상금을. 그러면 거둘 거 다 거둔 거 아니야? 응? 그렇다면 납부했다면 뭐야? 마지막 끝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또 내라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이중으로 받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 청구해서 받았다면, 다 전액 받았다면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다만 그 사이에 있는 건 만약에 변상금 부과 처분이 뭐야? 위법이었다 해서 무효 취소되면 모를까? 응? 그러면 변상금 부과 처분이 무효 취소 나오면 그럼 변상금 부과는 없었던 게 되는 거고 변상금 받을 거는 다 반환해줘야 될 거고, 그렇지? 그러면 그거하고는 별도로 이제 국가는 부당이득 내놔라 하고 그렇게 청구할 수는 있지만 변상금 부과 징수해서 다 받았다면 어떻게 돼? 그거하고는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는 할 수 없는 거다. 그게 3번하고 4번하고 별건가? 같은 논리예요. 그렇죠? 두 가지 권리는 같이 존재하게 되고 하나를 청구해서 하나를 다 받았다면 다른 권리는 없어지는 거다. 그 얘기지. 응? 자, 그 다음에 5번도 중요하다. 5번도 다 최근 판례인데. 자, 5번에 앞부분은 밑줄 치 말고 보자.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납자의 체납액을,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받고 안 내는 자, 세금을 낼 때는 누구 이름으로 내게 돼 있대? 그 세금 부과받고 안 내는 자 그 이름으로 내게 돼 있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봐. 자, A가 있고 A의 형 B가 있어. 응? 그런데 A가 세금을 부과받았어. 응? 얘가 내야 될 의무자야. 근데 납부를 안 해. 얘가 체납자야. 응? 그러니까 막 여기서 뭐 나오겠어? 응? 세금을 재산을 압류하겠니? 뭐 날라오니까 이걸 보다가 형이 이번 설 연휴 때 만났어. 형이 이런 얘기를 듣고 야, 안 됐다. 이번 내가 좀 도와줄게. 형이 어떻게 했어? 세금을 대신 내줬어. 낼 때 누구 이름으로 내는 거야? A 이름으로 형이 A 이름으로 세금 낸 거야. 응? A 명의로 납부. 그지? 원래 법 규정도 누구 이름으로 내게 돼 있대? 체납자 이름으로 세금 내게 돼 있다 그러지? 형이 대신 내줬어, A 이름으로. 냈는데 나중에 뭐가 된 거야? 응? 이거 안 내도 되는, 그러니까 세금 부과가 이게 잘못된 세금 부과였다. 이게 판명났대. A에 대한 세금 부과가 위법이었다. 잘못된 거였다. 그러면 이제 낸 세금 반환 청구래. 그치? 그럼 낸 세금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는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야? A만 할 수 있다는 거야. 형이 낸 건 맞지만 체납자 A 이름으로 냈잖아. 반환받을 권리도 체납자 A에게만 인정되는 거지. 그래서 핵심은, 자, 밑줄 그어봐. 제 3자. 지금 내가 여기서 응? 형을 예로 들었지? 형이 뭐야? 동생이 내야 될 세금을
동생의 이름으로 대신 내줬어. 응? 그러고 난 뒤에 뭐야? 그랬다면 그지? 하여튼 줄여서 공부하면 제3자가 체납자가 납부해야 될 세금액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 응?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때 제3자는 마지막 부분 제3자는 국가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 되겠지? 응? 여기서 예를 들면 동생한테 세금 부과된 거 형이 동생 이름으로 세금을 내줬다. 그러고 난 뒤에 형이 반환 청구할 권리는 없다. 응? 반환 청구한다면 A 동생 이름으로 해야지. 동생이. 그래서 그게 핵심. 그것도 시험에 벌써 한번 쓰였다. 그 다음에 6번도 또 시험에 쓰네. 6번도 중요. 자, 6번은 자, 수용 재결. 수용 재결하면 저 뒤에서 손실보상 공부했지? 그래서 뭐야? 공익사업을 위해서 개인 땅 토지 수용회,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토지 수용회를 신청해서 토수용회가 보상금 얼마 주는 걸로 해서 토지 소유권 박탈한다. 이렇게 수용 재결 나와가지고 땅 뺏어갔어,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세제 끝에 그러한 수용 재결에 승복 못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소송으로 이제 싸울 수 있는데 그러한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수용 재결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어. 응? 이게 문제상이에요. 여기다 들어가 시험에 쓰는 거예요. 더 이상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않아서 그 수용 재결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 우리가 이제 불가쟁력 생겼다 이런 말로 쓸 수 있죠. 다툴 수 없게 됐어. 그렇다면 기업자는 옛날 명칭이고 지금은 사업 시행자라고 이름을 부르죠. 공익사업 시행하는 자 말이야. 땅 수용 해간 자. 기업자, 사업 시행자는 그 수용 재결이 처음부터 당연 무효라면 모를까? 아니면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기관에 의해서 수용 재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뭐야? 수용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그러니까 보상금 받아낸 거 다시 반환해라 하고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여기도 아까 저거 논리잖아. 수용 재결 세금 부과로 뭐야? 아까 세금 부과가 처음부터 무효면 납부한 순간부터 국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세금 부과 취소 사유라면 취소가 돼야 부당이득 성립되고 반환 청구. 그럼 마찬가지로 수용 재결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지 않는 한은 그치? 바로 반환 청구 못한다는 얘기지. 응? 수용 재결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기간 지나서 더 이상 다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취소송 같은 걸 통해서는 취소받을 길도 없어졌어. 응? 자, 그래서 수용 재결에 대해서 불복을 절차를 안 거쳐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는 원래 이 수용 재결이 처음부터 당연 무효였다든지 아니면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가 되지 않는 한 보상금 잘못 산정돼서 지급이 됐다. 그래서 보상금 반환하라고 반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알아두고 그죠? 그다음에 7번도 중요. 이것도 다 뒤에 소송하고도 연관된 건데 7번 이것도 아마 들어봤을 거야. 결국 핵심은 뭐야? 넷째 줄 세무서장의 국세 환급금 결정이나 그 결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 거부 결정. 이게 제목이야. 응? 이거는 결론 뭐야? 처분이 아니다.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이 아니다의 포인트가 있어. 즉 이거 설명을 하면 자 A가 세금을 납부했어. 그런데 원래는 이게 무효인 세금 부과야. 세금을 납부했어. 그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납부한 순간부터 납부 시점부터 뭐가 된다고? 국가는 부당이득 얻는 거니까 반환 청구권이 있는 거야. 응?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해서 납부 시점부터. 그래서 얘가 내고 난 상태에서 뒤에 이제 뭐야? 세무서장한테
반환 청구를 한 거지. 환급, 여기서 말하면 되돌려 달라고 환급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세무서장이 어떻게 돼? 응? 거부했다고 치보자. 거부 결정을 내렸어요. 못 돌려줘? 그러면 이 거부 결정 갖고 소송으로 싸울 필요 없다. 세무서장한테 환급 신청을 했더니 세무서장이 거부했단 말이야. 그럼 이 거부 결정 갖고 소송으로 싸운다 안 싸운다? 소송할 필요가 없다고 이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그럴까? 자, 얘는 이미 잘못 납부한 시점부터 반환받을 권리는 이미 생겼어요. 거기다가 얼마 반환받는지도 다 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내 납부한 세금에다가 세무서장이 돌려줄 때까지 이자 계산, 법이 정한 이자 계산법에 따라 얼마 돌려받는지도 다 법에 의해서 다 정해진 거예요. 세무서장이 돌려줄게 결정을 내려야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니야. 세무서장의 행위에 의해서 돌려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세무서장이 얼마를 돌려줄게 액수를 정해줘야 내가 돌려받을 그 금액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야. 법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어. 따라서 이거는 뭐야 그냥 원래는 반환 청구가 있어서 원래는 바로 국가를 상대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면 되는 건데 다만 절차상 세무서장한테 돌려줘. 절차상 세무서장한테 청구를 해보는 것뿐이야. 편리하게 국가를 상대로 소송 안 하고 세무서한테 청구를 해보고 세무서장이 그냥 돌려주면 법이 정한 대로 계산해가지고 돌려주면 아무 문제 없는 건데 못 돌려주고 거부해도 이 거부로 인해서 내가 돌려받을 권리가 인정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거 하나 그게 없거든? 이거 무시하고 그냥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소송을 바로 하면 된다 이거야. 응? 그래서 즉 지금 내 얘기한 게 7번에 들어있으니까 읽어보고 핵심은 자 국세 환급금 결정이나 그 환급금 결정 내려달라고 신청한 거에 대해서 환급 거부 결정 응? 세무서장이 결정한 거 이거는 개인의 돌려받을 권리에 영향 준다 안 준다? 아무 영향 없는 거야. 응? 못 돌려줘 거부 나오면 그냥 국가를 상대로 바로 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바로 제기하면 될 일이지 그 세무서장의 환급 거부 결정 갖고 싸울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응? 그에 의해서 환급 거부 결정에 의해서 내가 돌려받을 권리가 뭐 인정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개인의 권리에 아무 영향 안 미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안 보는 거지. 응? 그래서 관련되니까 7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8번 8번도 공부해야 돼. 응? 자 8번은 셋째 줄 자, 셋째 줄 그 밑줄 치자. 중간에 보상금 등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는 처분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밑줄 쳐. 응?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 보면 보상금을 받은 당사자 잘못 지급된 부분, 잘못 지급된 보상금 이게 소위 부당이득이란 말이야. 상대방이 부당이득 얻은 거지. 그럼 부당이득 얻었으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어떻게 해야 돼? 너 잘못 지급돼서 받은 거는 내나 뱉어내 하고 반환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환급. 응? 그래서 보상금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잘못 지급 나간 부분을 환수하는 처분,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라 이거야. 함에 있어서는 밑으로 내려가 밑줄 친 부분 여러 가지 점을 두루 살펴서 밑줄 친 부분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적 필요와 이거 하나 생각하고 응? 또 하나는 뭘 생각해야 돼? 상대방이 있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저울질한 후 뭐가 더 클 때?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다시 환수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클 때만 뭐 할 수 있다? 응?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응? 환수 처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상금 여기 무슨 특수임무 수행자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시험에 안 쓰여. 특수임무 수행자가 소위 우리가 북한에 보낸 간첩들이야. 우리도 북한에 간첩 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그 북한에 이제 그 특수 임무를 띠고 북한에 갔던 사람들 나중에 이제 특별법 만들어서 보상해 주는 법 만들었거든. 그 법에 의해서 이제 보상금을 지급해 줬는데 그 보상금 중에 뭔가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지급받은 사람들은 자기네는 아무 잘못 없이 제대로 보상받은 걸 믿고 생활비로 다 썼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 어쨌든 잘못 지급된 부분은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얻은 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반환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걸 뭐야? 반환 청구해야 될 공익성, 필요성하고 상대방이 또 반환 청구 받으면 그 거기 나왔듯이 뭐야? 응? 상대방이 있게 될 기득권, 신뢰보호, 응? 법적 생활의 안정성 침해 이런 걸 좀 따져보고 그런 거 상대방의 이런 불이익을 넘는 환수해야 될 공익적 필요가 더 클 때 한해서만 환수하는 게 허용된다고 봐야 된다. 무조건 환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당이득이라고. 응?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조금 또 우리 조금 더 가까운 사례에 적용하면 어떤 사람이 살기 곤란해서 생계 곤란해서 뭔가 신청을 해가지고 생활비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그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요건이 좀 미비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살기 어려운 사람이었어. 사실상은 진짜 서류상의 요건에는 안 맞지만, 응? 그 사람이 조금 모자랐어. 서류상의 기준 요건에. 하지만 현실적으로 되게 진짜 살기 어려운 사람이었어. 그렇다면 그거 잘못 일단 서류상 기준으로 따지면 잘못 지급된 건 맞지만 이미 생활비로 다 썼는데 그 사람 그걸 또 다 뱉어내라 반환 청구? 그럼 가혹할 수가 있어. 그런 걸 좀 따져봐서 이게 환수 결정을 하고 조치를 해야지 무조건 환수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다. 응? 8번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9번, 10번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11번 중요합니다. 응? 자, 11번을 보면 자, 일단 여러분들 알아요. 아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무슨 소송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다는 게 판례지. 그런데 이거 한번 보자. 원래는 자, 이 사람을 생각해 볼까? 무효인 세금 부과를 받았어요. 응? 안 내도 되는 건데 냈어. 그럼 이 사람은 낸 순간부터 반환 청구권이 생겼고, 그럼 바로 뭐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 바로 세금 부과가 무효라고. 응?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 무효 주장하면서 무효니까 내가 낸 세금은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은 거다. 그러니까 반환해달라.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돼요. 응? 제기. 이거 무슨 소송으로? 민사소송으로. 응? 이게 제기하면 이 소송을 받은 이 민사법원의 재판사가 세금 부과가 무효인지 아닌지 심사해 봅니다. 맞네요. 세금 부과 무효네. 그러면 국가는 부당이득 얻은 거니까 받은 세금의 이자 법이 정한 대로 계산해서 반환해 줘라. 뭐 판결 내립니다. 그럼 이렇게 원래 민사소송으로 바로 반환 청구 소송은 바로 받아낼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 사람이 뭐 했어? 이거 뭐야? 행정소송을 먼저 냈네? 응? 행정소송으로 무슨 소송했어? 세금 부과 무효라고 주장한 거야.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이것도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우리 뒤에 행정소송에서 공부해서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세금 부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를 하면 이 민사법원이 세금 부과 무효인지 아닌지도 다 심사 결정 내려주고 반환해주라까지 판결 내려줘서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방법 있을지라도 이 세금 부과 무효 확인받고 싶으면 무효 확인 소송 행정소송으로 내도 된다 그랬어. 기억나요? 소송에서. 이런 더 어떻게 보면 더 한 번에 구제받는 다른 민사소송이라는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으로 무효 확인받고 싶으면 무효 확인 소송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행정소송에서 무효 확인 소송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무효 확인 소송에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런 거 배웠었잖아. 이것도 여기다 연관됐고. 근데 여러분 또 아까 배웠어.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민사소송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면 자기 권리 반환 청구권 권리를 행사한 거야. 권리를 행사한 거니까 뭐야? 소송 내고 이런 건 재판 청구하는 게 소멸시효 중단 사유예요. 이거 소송 제기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5년 중단되는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생깁니다. 응? 그래서 원래는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생기려면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되거든. 근데 이걸 안 하고 이 세금 낸 사람이 행정소송으로 세금부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만 냈어. 그래도 뭐야? 소멸시효 중단 효과 인정된다는 겁니다. 응? 자, 그러면 읽어봐. 아니구나. 그 11번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딴 얘기를 했네. 밑에 3번 판례를 맨 아래 판례를 먼저 얘기했어. 응? 자, 맨 아래 3번 이미 나온 김에 얘기하자. 맨 아래 3번 판례. 자, 앞에 읽어봐 그냥.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 취소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행정소송은 사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법상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안 되는 거래.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사건으로 보잖아, 판례. 응?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사건으로 보지. 그러면 사건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행정소송은 사건을 행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법상 권리 사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오납 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이게 사건 아니야? 판례에 따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세금 부과 처분 취소해달라 무효 확인해달라고는 행정소송은 뭐 실적으로 민사소송하고 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세금 부과 처분이 유효한지 아닌지는 그 세금 부과 처분으로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 청구권 즉 반환 청구권의 존재 여부와 동전의 앞뒷면처럼 표리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당사자인 세금 부과권자 납세 의무자 사이 양면적 법률 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 어쨌든 이렇게 길지 시험은 밑줄 친 부분만 나오는 거야. 응? 결국 세금 부과 취소해달라 무효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행정소송이긴 하지만 결국 이거 뭐야? 잘못 납부한 세금 반환해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하면 소멸시효 중단되는데 그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응? 즉 마지막 분에 인정되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 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그러면 이제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만 이 소송을 안 내고 세금부가 무효라고 확인해달라라고 행정소송만 냈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효과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응? 응? 잘 이해가 안 되나 막. 원래 행정소송 제기하는 건 사법상 권리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 안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이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취소 무효 확인하려고 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은 사실은 결국 그 세금 부과가 위법인데 세금 납부했으니 그 납부한 세금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와 동전의 앞뒷면처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하는 것도 납부한 세금 반환 청구권 권리 행사한 것처럼 인정해 준다.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되는 효과를 똑같이 인정해 주겠다. 이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응? 그래서 읽어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밑에 판례 3번. 자, 그 다음에 맨 위에 11번. 중요하다 그랬죠? 11번. 자, 어떤 사람이 자 세금 부과를 받았어. 그리고 납부를 했어. 그런 상태에서 자 무슨 소송을 했어? 세금 부과에 대해서 취소해달라 소송을 냈어. 응? 그걸 제기하고 여기다가 같이 이 소송에 같이 합쳐서 청구를 했어. 병합 청구. 뭐 했대? 만약에 이 세금 부과 취소라고 판결 내리면 응? 뭣도 해달라고? 납부한 세금 뭐야? 반환해달라고. 응? 부당이득 반환해달라라고 반환 청구를 합쳐서 제기를 했어. 응? 자 이렇게 같이 합쳐서 행정소송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 소송을 제기받은 1심 법원 판사 뭐라고 판결했다. 맞다. 이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판결 내려줬대. 응? 그러면 취소한다고 판결 내렸으면 자
취소가 된 거니까 받은 세금 반환해주라, 부당이득 반환 판결 내려줄 수 있어 없어? 응? 세금부가 취소 판결 내렸으면 국가는 받은 세금 반환해주라 하고 반환 판결 내려줄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응? 있는 거지. 여러분 이거만 알고 있으면 돼. 반환 판결 내려주면 되는 거야. 세금부가 취소시키는 판결 내리고 세금부가 이제 취소됐으니까 국가가 받아갖고 있는 세금은 부당이득이다, 반환해주라, 판결 내려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떤 판사가 여기까지 내리고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이 세금부가 취소한다고 판결은 내렸지만 아직 이 세금부가 위법이라서 취소인지 아닌지 취소 여부가 확정된 건 아니래. 그럼 취소 여부가 확정되는 건 어느 때 확정될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1심 재판했다 그랬어. 그럼 막 2심 대법원까지 가서 이 세금부가 처분은 취소한다, 이러면 이거 확정 나는 거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자기는 지금 1심 재판만 한 거라는 거야. 1심 판결. 근데 아직 뭐 대법원도 갈 수도 있는데, 그럼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세금부가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판결이 아직 확정은 안 났으니 나는 일단은 1심 판사가 나는 일단 취소한다고 판결을 냈지만 이 세금부가 취소 여부가 아직 확정은 안 났으니 반환하는 판결까지는 못 내려주겠다, 이러고 1심 판사가 말한 거야. 근데 대법원이 뭐란 거야? 야, 그거 바보 같은 짓이다, 뭐라는 거야? 야, 네 1심 판사, 네가 이거 세금부가 취소한다고 위법이라고 판결 내렸으면 너가 알아서 또 뭐 또 해도 되는데 부당이득 반환해주라 하고 판결도 같이 내리면 되는 거다. 이 같이 내렸는데 만약에 이 판결에서 진자가 나 승복 못해 하고 또 대법원 올라가고 고등법원 올라가고 대법원 가다, 그럼 거기서 또 다 뒤집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거 위법 아니다, 취소 안 한다 판결하면 어떻게 돼? 그럼 다시 돌려줬던 거 반환했던 걸 다시 또 거두면 되는 거지. 뭐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취소가 확정이 나야만 이게 돌려주라 판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핵심이 세 번째 줄 밑줄 쳐. 거기에 뭐야? 소송 절차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당 소송 절차에서 처분의 취소가 확정돼야 하는 거는 아니다. 여기에 포인트야. 확정될 필요는 없단 말이야. 내가 지금 얘기했지. 확정은 무슨 예를 들어서 내가 확정되는 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대표적인 경우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최종 판결에서 확정나 그것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해당 소송, 그 1심 소송에서 1심 법원 판사가 뭐해? 이 세금만은 취소한다, 쥐가 그렇게 판결하고 그러니까 반환해주라 판결할 수 있는 거지. 꼭 대법원 가서 취소가 확정나야만 반환해주라고 판결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야. 응? 그래서 자, 취소 소송에 세금 부과에 대한 취소 소송에다가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합쳐서 1심 소송을 냈어. 그러면 그 1심 재판에서 이 부당이득 반환되는 청구 인용해주는, 들어주는 판결 내리기 위해서는 그 1심 소송 절차에서 판결로 세금부과 처분 취소 판결하면 충분한 거고, 그러면 반환 판결도 같이 내려주면 되는 거고, 꼭 그 세금부가 취소된다는 게 취소한다는 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확정까지 나야만 반환 판결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응? 모두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 11번 판례 중요하며 특히 맞아 보니 꼭 취소가 확정돼야 될 필요는 없다. 확정돼야 되는 건 아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 12번도 공부를 해놓읍시다. 11번 중요한 거고 12번은 시험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 그렇지만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번은 국세청이 세금 안 나는 사람 뭐 압류했대? 토지를 압류했대. 세금 안 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땅을 압류한 뒤에 경매로 팔았대요. 응? 자, 그러면 이게 사람을 나눠보자. 자, A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야. 세금 체납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어떻게 했대? 국세청장이 A 토지 압류, 응? 그래가지고 압류를 하고 이거 경매로 팔았다 그러지? 공매 처분 압류해서 팔았어요. 경매로 팔았어. 그랬더니 B가 매수했어. B가 샀어. 자기가 제일 높은 가격에 써냈나 봐. B가 이걸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받았고 샀어요. 응? 자, 이런 상태에서 소유권자 누구야? A가. 원래 토지 소유권자 A란 말이야. A가 이 매수자 B를 상대로 뭐 할 수 있대? 응?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아니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 응? 이전 등기하고 말소시켜달라. 이렇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법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하고 관계없이 압류 처분 및 매각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글쎄 이미 이렇게까지 매수까지 된 상태에서 A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자기 땅을 압류 공매한 처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 A가? 응?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다니까. 다른 사람한테 다 매수가 넘어가고 한 뒤에도 뭐 할 수 있어? 이거 무효 확인, 응? 소송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는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서 무효 확인 판결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 압류 및 경매한 조치가 무효라고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A. 그러면 이제 이걸 근거로 뭐예요? B한테 이거 공매 처분이 무효니까 너 토지 소유권 못 갖는 거다. A한테 뭐야? 땅 그대로 반환해라. 나한테로 반환하고 토지 소유권 등기, 이전 등기 나한테로 다 해달라고 얘한테 B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응? 자, 그런 관계인데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 잘은 안 나오는 거. 자, 13번은 중요. 11번, 13번. 13번은 뭐야? 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거부 결정 취소 및 보조금. 자, 어쨌든 첫째 줄 밑줄 보조금 교부 결정했다가 취소하는 거 및 보조금 받았던 거 반환해라. 보조금 반환 명령은 뭐라고? 행정처분. 일단 이거 하나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한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 이것도 중요. 그래서 사법상 권리 성격 다르다. 그러면서 법에서 어떻게 해냈대? 법이 뭐라고 했다고?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금 강제징수하는 방법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그러니까 반환하라고 의무를 부과했는데 납부를 안 해. 법에서 어떻게 해놨다고? 뭐 법원에 뭐 민사소송 뭐 법원에 소송 내 가지고 받아달라고 재판 청구할 게 아니라 세금 강제징수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직접 강제징수하도록 규정을 해놨다는 거야. 따라서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세금 강제징수하는 방법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지 그 방법만 써야지 그와 별도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하고 우리 세금 강제징수하는 방법에 따른 강제징수 방법 중에서 선택해서 하라고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응? 여기 나왔듯이 일단 첫째는 행정처분이고 그 다음에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한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반환 안 하면 무슨 방법을 쓰라고 법이 정했다? 강제징수 방법을 쓰라고 그랬다. 그럼 강제징수 방법을 쓰라고 규정한 건 그 방법만 쓰라는 거지 그 방법 안 쓰고 그 방법을 쓰든가 아니면 법원에다가 민사집행법이라는 이제 민사소송 내는 거야. 제가 보조금을 반환해라고는 의무를 부여받았는데 반환 안 하고 있어요. 법원에다 민사소송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강제징수를 해서 우리한테 받아주세요. 민사집행법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고 이 둘 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건 아니고 무슨 방법만 쓰라고 한 거야? 행정상의 강제징수 방법만 쓰라고 한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럼 시험 문제 내면 이 끝부분에서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한 거다 이렇게 내면 틀리는 거야.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상의 강제징수 방법만 쓰라고 한 거다. 따라서 민사상 재판 청구는 안 되는 거야. 민사소송은. 응?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판례 1, 2번은 아까 한 겁니다. 1번 보자. 소멸시효 몇 년이라고 그랬어? 5년. 그런데 1번 보니까 첫째 변상금 부과 처분이 무효래요.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야, 변상금 부과 처분이 무효인데 상대방 냈다는 거지? 응? 그러면 어떻게 돼?
납부한 순간부터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게 되고 상대방은 납부 시점부터 반환 청구권이 생기며 그때부터 자기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근데 그때부터 이제 5년의 소멸시효는 기간 진행이 시작되는 거다. 그 얘기지. 응? 네, 간단 다 아는 거야. 그지? 반면에 2번은 어떻게 돼? 응? 2번은 꼭 안 해도 되겠다. 응? 3번은 했죠? 응? 그 다음 페이지에 수익자의 반환 범위 그랬는데, 네. 자, 1번 볼까?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수익자의 반환 범위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응? 응. 자, 넘어가세요. 그럼 플랫. 네. 자, 거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공부 내용은 사인의 공법 행위에 관한 논의. 이 부분이 또 시험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쪽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